안녕하세요 형님들, 차트 덕후 뚱보 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이죠. 모든 형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자, 오늘은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고요. 그날이 오면,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죠? 12월 22일입니다. 12월 12일 기다리던 두산밥켓이 품으로 들어오나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한테 아주 큰 사건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두산 밥켓을 품으로 얻으면 2조짜리가 12조, 11조짜리를 없는 거죠.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1번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세 번만 삽니다. 두 번째, 손절할 주식 건들지 않습니다. 손절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뉴스나 소문은 믿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고요. 당연히 호재 나오면 좋겠지만 악재도 우리가 세워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형님들은 만들어 놓은 구간의 타켓에 정확히 들어올 때 과감하게 매수로 대응하시면 큰 수익을 갖다 주죠. 11월 달에 경험하셨죠? 자, 이거 지금 뭐라고요? 돈이 쏟아집니다. 자, 그럼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해요. 정말 다이나믹하죠. 왔다 갔다 엄청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찍을 때 마이너스 8%였습니다. 8%. 마이너스 8%였는데 이게 갑자기 플러스 8%까지 갔었죠? 맞나요? 볼까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맞죠? 8%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넉놓다 보니까 영상도 다시 찍게 되고 하여간 그렇네요.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4.41%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왜 그런가요?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다 도망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형님들, 우리 두산 로보틱스 뭐예요? 이 구간은 우리한테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이 위는 그냥 뚫고 갑니다. 그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인데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래서 일단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에요. 보시면은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크게 봅시다. 크게 형님들 보기 좋게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날 분명히 기관하고 저 선물로 들어갔네요. 잠깐만,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로 보면 이날 분명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쌍끌이를 했단 말이에요. 8천원 가까이. 그죠? 이날 개인 혼자 팔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반등이 올 수도 있겠다. 그죠? 반등이 올 수도 있겠다. 좋은 날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쵸? 계엄으로 인해서 그쵸? 시장을 망가뜨렸죠.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외인하고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증시 안전 자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하고 금융투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달 동안 외인은 4조 7천억을 팔았어요. 개인은 9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만 4조 2천억을 샀어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질이 굉장히 안 좋고 나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선물을 볼게요. 선물 보시면 외국인이 7천억어치를 매수했습니다. 7,500억어치. 이건 당연히 해지겠죠. 현물을 판 거에 대한 해지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급부에 있는 기관은 매도를 했고요. 개인도 58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개인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네요. 그쵸?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큽니다. 이제 봅시다. 왜 크냐면 선업 투자자별 만기 트리플 위칭데이죠. 트리플 위칭데이 겨냥한 포지션입니다. 이게 분명히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쵸? 320일이었어요. 320일 최대 가치가 320일에서 외인은 위쪽으로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개인은 아래쪽으로 극한 이득을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지수를 좀 흔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홀라당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고 얘들이 매수 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얘네가 밑으로 갈수록 손실이 커지게 됐습니다. 만기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얘들은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322부터 아래로 수익이 나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방 쪽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선물에서 보시면은 얘들이 코스피를 4조 7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4조 7천억 한 달 동안. 그러면 트리플 위층대인 만기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선물이 7,500억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현물은 더 꼬라박을 겁니다. 더 꼬라박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밑에서 이쁘게 사시면 되죠.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 아래 가격에서 이쁘게 사면 됩니다. 이쁘게 모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양날에 떡을 줬어요. 외인이 양날에 떡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동성이 의외로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이 양날에 떡을 진 경우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만기 전까지 하방이 제한되고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게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미 포지션이 뒤집어졌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60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지금 61.28포인트 아래로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000에서 2100은 바닥이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코로나 때 1400이었잖아요. 이때 집 팔고 논 팔고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2000에서 2100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도 더 떨어질 폭이 그나마 많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얼마입니까? 지금 2300이니까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남았거든요.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극한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죠? 이럴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차 정도 매수 그 정도 값이지만 우리가 받으면 바로 장이 급반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떨어진다는 보장이 100%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됐든 장의 질은 안 좋습니다. 장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또 순위 상승표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면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다 대선주죠. 대선 관련주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이미 모든 주식을 포기했습니다. 대선주로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축기 세 개 아닙니까? 외인, 기관, 개인인데 개인이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끼리 이거를 갖고 올리기도 그렇습니다. 외인 포지션도 그렇고.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선 관련주로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돈이 흐르는 창고니까 꿀이 흐르는 창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먹은 게 있죠. 먹은 게 토탈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토탈소프트부터 시작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토탈소프트 11월 26일 날 4,450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요 토탈소프트 시작해서 오리엔트 전공 이렇게 요번에 두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일단 토탈소프트부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여기입니다. 4,450원. 근데 저가가 4,410원이죠. 거의 정확하게 먹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90% 수익을 올렸어요. 90% 수익을 올리고 오리엔트 전공은 어떻게 했어요? 오리엔트 전공은 120% 이상 먹었죠. 우리가 여기서 1100원대에서 충분히 샀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점상이랑 못 팔고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120%에서 많은 사람들은 130% 이렇게 났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난 건 좋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돈은 대선주로 다 빨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형님들한테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말에 영상을 다 하나 찍어드렸죠. 그 영상 한번 보고 계실게요. 자, 이 영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혹시라도 대선주를 놓치셨으면 여기서 섣불리 잘못 쫓아가면 버티질 못합니다. 이 구간 형님들 어떻게 버티실 겁니까? 못 버텨요. 버틸 수 없습니다. 형님들도 이런 구간에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 잡으셔야 요거들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버티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형님들 요 구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안주가 있습니다. 오세훈주가 있고요. 김경수주가 있습니다.
오세훈은 아마 이준석 쪽에서 같이 밀어준다면 지금이죠. 어차피 여권에서 지금 급부상할 겁니다. 급부상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김경수 쪽은 어쨌든 이재명 씨가 리스크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원래는 지금 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뻘짓이 나오기 전까지는 김경수 쪽으로 무게가 실린 쪽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김경수 씨도 바로 그거에 기울을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김경수 쪽 관련 라인 이 주식이 굉장한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잡혀있는 라인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대화방으로 010-2236-8363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주식을 말씀하십시오. 김경수 또는 오세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이재명 주가 맞는 것 같아. 이재명 주를 할 거야. 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 종목에 대한 타점입니다. 타점. 오리엔트 전공에 대한 타점. 또 동신건설에 대한 타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형들 손이 크게 납니다. 요거 디테일하게 여기서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동신건설 하나 자, 보셨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말에 드린 게 있죠? 우리 오늘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또 먹었죠? 뭡니까?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 상한가에 털었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이 어디죠? 요 음봉입니다. 음봉.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형님들 지금 어차피 대선 관련주들 막 지금 3년상 4년상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형님들 못 따라붙어요. 그럼 형님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 거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드린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일로 문자 드리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LNF 이런 종목들 갖고 가면서 만약에 이 부분만 계속 들고 간다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좀 보겠다 하실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돈은 다 대선에 가 있어요. 대선에 가 있으면 이 돈을 대선에 가서 먹으셔야 돼요. 딴 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나 잡았죠. 하나가 뭐였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양산업. 근데 요거 제가 상한가에 던지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왜 상한가에 던졌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 전부 다 저기 대선 관련주밖에 없는데 왜 그럼 잘 잡은 걸 상한가에 던졌냐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리엔트 전공만 보세요. 지금 몇 개예요? 네 번째 상한가입니다. 그죠? 그럼 얘도 언젠가는 눌림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죠? 계속만 갈 수는 없잖아요. 주가라는 게 어떻게 계속만 이렇게 갑니까? 갈 수 없죠. 눌림이 나오겠죠. 그 눌림이 나올 때 그 주변주들은 그냥 폭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눌림 나오는 국면에서 지금 제가 두 개 말씀드렸어요. 오리엔트 전공하고 동신건설 그죠? 요 동신건설에 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김경수 관련주하고 오세훈 관련주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세훈 관련주는 오늘 제가 드린 거 하나는 중박이고 하나 중박인 거는 아직 오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상한가에 팔아 먹었죠. 김경수 관련된 거 똑같아요. 위치가 알려드린 위치랑 똑같습니다. 이거 빨리 와서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날아가면 형님들이 이 위치에서 못 따라갑니다. 이 위치에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조금만 흔들어도 못 버팁니다. 그죠? 형님들 그냥 제가 뭐 이거 말씀드릴 때 빨리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형님들 몫입니다. 어차피 수익은 또 그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보틱스로 들어가 볼게요. 시장의 돈이 말씀드린 대로 대선으로 다 빨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로보틱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그냥 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뭐죠? 12월 12일입니다. 이 날이 공교롭게도 트리플 리칭 데이예요. 선옵션 만긴 날. 똑같죠? 겹쳤습니다. 겹쳤기 때문에 굉장한 변동성이 있는 날 하필 이날 겹쳐가지고 좀 깨름직하긴 해요. 어찌됐든 깨름직하든 어쨌든 이날은
어쨌든 우리한테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나 형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요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돌파까지 당연히 보는 건데 요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급반등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뭐라고요? 차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미래 먹거리다. 그죠? 미래 먹거리다. 그죠? 그럼 미래 먹거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새 기사나 내용들을 보시면 뭐 말도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조선소에서도 협동 로봇을 씁니다. 그렇죠. 조선소에서도 쓰고요. 로봇이 교량 터널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로봇이 농산물도 수확해 줍니다. 그렇죠. 농산물도 수확해 주고요. 로봇이 프랜차이즈 적은 중식당 웍질까지 합니다. 형님들, 근데 형님들이 이거 실생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 느끼시고 계신가요? 못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LG전자에서는 물류 현장, 제조 현장 뛰쳐나온 로봇입니다. 이제 가정집으로 간답니다. 이제 아예 가정집으로까지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로봇, 일가정 1로봇, 그죠?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성큼 거의 다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모든 상황들이 너무 어지러워요. 주변 상황들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구간에. 일단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촬영에 올리는 바람에 로봇주에 관심들이 쫙 있었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시끄럽습니다. 자금적인 문제도 시끄럽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눈을 못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눈이 돌려서 관심만 한번 주어지기 시작하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미래 먹거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나갈 그 주자는 두산 로보틱스랑 제가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지금 없을 때 가지고 대선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눌러지는 국면에서 사서 올라갔을 때도 버티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가면요. 뭐 흔들면 못 버텨요.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래도 버티고 저래도 버티면 다 올라갔을 때 사지 뭐하러 밑에서 삽니까? 그죠? 이 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이때 즐기셔야 돼요. 형님도 즐기십시오. 보세요. 새에서 받은 항공 로봇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항공 산업도 로봇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또 뭐가 있어요? 끝도 없네요. 끝도 없어요. 그죠? 로봇으로 관련된 게. 자,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에 관해서 굉장하게 많이 어쨌든 정부에서도 급해졌어요. 급해지다 보니까 투자를 대폭 확대해 준대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쟁 때문에. 그죠? 민주당에서는 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고 정부는 뭐 계엄령 뻘짓 이런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지 간에 서민한테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 와중에 또 영덕군에 보면은 민원 안내 로봇, 그죠? 동사무소에도 로봇이 생겼습니다. 로봇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죠? 묵질 로봇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형님들은 지금 로봇이 우리 생활에 확 다가와 있어요. 다가와 있는데 그 와중에 형님들이 현실적으로 이 로봇이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죠? 그때 2차 배터리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들 벌었죠. 맞죠? 그럼 로봇이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이 보여요. 실생활에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로봇 하나 관리자를 안 갖고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형님들이 그냥 눈 감고 갖고 계셔야 돼요. 눈 감고. 이거를 자꾸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그렇죠? 오늘만 8% 떨어졌어. 8% 떨어진 게 어떻다고요? 이거 아무거나 8%도 3번 떨어져도 상한가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자금은 대선에 있어요. 대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먹겠다. 그럼 일로 들어와서 방에서 보세요. 그죠? 그럼 여기 올려드린 내용들을 보시고 이 종목으로 하세요. 일단 대신에 이걸 던지시면 안 돼요. 두산로보틱스는 절대 던지시면 안 됩니다. 들고 계셔야 돼요.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산로보틱스를 보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에너빌리티와의 합병이니까. 그렇죠? 에너빌리티와의 합병. 그럼 이 에너빌리티와의 합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밥캣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산의 유일한 현금원이었어요. 현금을 창출해 주던 밥캣을 로보틱스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로보틱스에. 그죠? 이건 대단히 큰 일이에요. 대단히 큰 일이고 이거 로보틱스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걸 굉장히 작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이게 지금 하기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합병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합병되고 난 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발전 가능성이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찬성했네, 어떤 사람은 반대했네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뉴스조차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됐네, 안 됐네, 됐네, 안 됐네. 근데 막상 12일 날 어떤 결과가 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이 큰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시큰둥 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치가 않아요. 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두산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이 못 올라가는 건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대선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못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트리플 리칭 대회가 끝나면 어떻겠어요? 돈의 흐름들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락 되잖아요. 일단락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바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지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두산그룹은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게 이번 합병의 핵심이에요. 핵심. 두산 자체가 로보틱스를 제가 말씀드렸죠. 1번 타자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모든 역량을 갖추려면 두산의 최고 현금을 갖다 주던 밥캣을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 무슨 밥캣을 여기다 붙였을 때 그럼 로보틱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 밥캣을 붙여서 시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으로 당연히 지원도 하지만 밥캣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동원해서 지금 어쨌든 그 세계 시장에 판로를 뚫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두산에서는 1번 타자로 밀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미래 먹거리다. 그죠? 미래 먹거리는 좀 전에도 보셨지만 삐뚤어도 계속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두산에서는 또 하나로 만드는 게 생성형 AI 로봇까지도 진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테슬라하고 걔를 같이 하는 겁니다. 로봇이 스스로 사람의 짓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동안은 단순하잖아요. 로봇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어리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로봇이 지능형 생성형 AI 로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로봇이 스스로 사람의 짓을 따를 수 있게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1인 1가정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랑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로봇에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얘들은 어쨌든지 간에 융합형이란 말이에요. 회사도 크고 전사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협동 로봇이다. 협동 로봇만 만드는 단품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계적인 흐름과 갖춰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밀어준 뒷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중요한 겁니다. 뒷배가 있는 애들, 얘네 둘이. 얘는 삼성이고, 그렇죠? 얘는 두산에서 그냥 쉽게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생성형 AI 로봇 프로그래밍 효율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주 굉장히 깊고 기술도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보는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좀 줄었다 뭐 아니면 뭐 지금 합병 과정에서 무슨 뭐 잡음이 있다 이런 거 형님들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얘들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로보틱스밖에 두산이 살 길이. 그럼 로보틱스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자금의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하고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샀어. 우리가 여기 샀어. 근데 여기 조금 떨어졌다 칩시다. 그때 이 형님들 보고 내가 여기 왜 형님들이 왜 안절부절을 하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애들이 해야지. 얘들 큰 돈 들어간 애들이. 그렇죠? 안절부절은 얘 큰 돈 들어가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이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누가 안절부절해야 됩니까? 이건 두산 그룹이 안절부절해야 돼요. 지들이. 형님들이 안절부절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뭘 출시합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옷처럼 입는 거예요. 옷처럼 입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현장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주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무궁무진해요. 뭐 생활의 모든 것에 말만 엮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는 진짜 관심만 주어지잖아요. 관심만 주어지면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파이 크기가 다릅니다.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조가 아니에요. 1000조도 될 수 있고 10,000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어차피 우리한테는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형님들이 갖고 있는 그 구간의 주식들 또 가격들은 정말 나중에 보면 정말 내가 이 가격에 샀어? 내가 이 가격을 갖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엔비디아를 한 10년 20년 전에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에서 보면 와, 이 가격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자신감을 가지시라.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라. 그래서 만약 흔들릴 것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흔들릴 것 같으면 일로 들어오시라고요. 일로 들어오셔. 그럼 이 들어와서 내용들도 보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오늘처럼 좀 내려가서 수익률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야. 평가손이잖아요, 어차피. 맞죠? 위에서 잡으셨다고 해도 평가손일 거 아니야. 이 평가손들 빵가에 한 번씩 해, 대선으로.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 몇 개 했어요? 11월 달에 30개 맞췄잖아요. 그럼 그런 거 먹으면서 빵가에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형님들은 눈 굴리기를 하시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들어간 자금들은 크게 먹는 겁니다. 짧게 왔다 갔다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고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은 바이오 연구도 그죠? 얘들이 지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나 핫합니까? 근데 여기 이 연구를 하려면 연구원들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도 로봇이 하래요. 로봇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면 또 아이디어 자체도 이제 뭐 GPT든 뭐 어떤 그 생성형 AI 애들이 이걸 또 담당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설 공간이 없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현실인 걸.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로봇은 진짜 이거 한도가 없어요. 지금 한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한도가 없습니다. 보시면 고령화 대책.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노령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료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함부로 움직이실 게 아니에요. 보시면 노인을 위한 로봇 반바지가 개발됐답니다. 걸을 때 힘이 안 든대요. 노인네들 힘들잖아요. 지팡이 들드시고 뭐 유모차 끌고 그렇게 다니실 수밖에 없잖아요. 몸에 무리가 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반바지를 입으면.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로봇이란 사업이. 그리고 애들 돌봄도 지금 효돌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 대안으로 돼 있대요. 애들도 보지 또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주고 막 그런답니다. 아니 이게 끝이 없어요. 진짜 어디까지인지도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테슬라 쪽에서 로봇이죠. 로봇 무인 택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얘들이 어떠냐면 다른 종목을 제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딴 데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가격을 할인해서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어려운 업체들에서. 근데 전기차를 싸게 팔지 않겠답니다. 않겠고 지금 얘는 일론 머스크는 로봇택시, 무인택시, 그렇죠? 자동 무인 이런 쪽으로 지금 프레임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폰을 내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폴더폰 쓰고 있었다면 스마트폰처럼 내놓은 거예요. 트럼프랬잖아. 일론 머스크 쪽에서. 그래서 지금 요 택시 로봇 택시가 뭐 나온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나온다. 이거 자체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로봇 만드는 업체도 물론이거니와 이거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업체 이 부분들도 제가 그래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트로 가져가는 겁니다, 형님들. 뭐 단순히 뭐 어딘 가고 어딘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이 부분을 깊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형님들이 일단은 제 생각엔 지금 제 채널 있잖아요. 이걸 제 채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채널로 일단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 여기를 많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 땡큐 하고 더 잡든가 또 떨어지면 조금 들어오셔서 이 영상들 있잖아요.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야 형님들이 이걸 왜 버텨야 되고 왜 우리가 로보틱스를 사고 왜 로보틱스가 문제가 제일 우리한테 뭐 어째 돈을 주는 회사고 이런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형님들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있어. 조금만 흔들려도 막 흔들리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52주 연속 최고가 경신했는데 이게 자율주행하고 로봇 락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우리가 로보틱스를 갖고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를. 그럼 형님들은 이걸 갖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갖고 이 자리에서 갖고 매수를 하고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형님들은 어쨌든지 간에 제대로 된 방법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형님들이 흔드실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자금의 흐름이 어쨌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오고 자금의 흐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번 10일 이사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와주길 바라는 거죠. 만약에 그 흐름만 한번 와주면 이제 게임 셋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형님들이 그냥 내려가라 해도 내려갈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 어차피 뭐라고요? 시장은 형님들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흔들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형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내려오면 2차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라도 만약에 2차를 살 포인트가 나온다. 그럼 거기는 과감히 위에 계신 분들도 물을 탈 수 있다면 물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세요. 그렇죠? 올라왔을 때 자기 본전 그쳐 넘어가면 사람이라는 게 흔들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밑에서 사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먹은 주식도 뭐였어요? 제가 주말에 오라고 했을 때 오신 분들 이거 먹었잖아요. 진양산업. 그럼 어서 샀어요.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서 견뎌야 이걸 갔을 때 내가 던지고 말고는 내 몫이란 말이야. 내 몫.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던져도 그만 아니에요. 이게 뭐 내려오고 뭐 한다고 그래도 나한테 손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자리에 잡아야 돼요, 형님들. 이런 자리에 잡을 종목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이 나중에 먼 훗날에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12일 날 두산 밥켓이 푸브로 들어오는 날 환호성 한번 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형님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문자 남기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또는 뚱보형 뭘로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대선 관련주에 흐름이 있을 때 드세요. 흐름이 있을 때 선택하신 분만이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